그래서 의외로 꿈을 따라서 갈 수 있는 경제적 자유의 허들 이게 은근히 높지가 않습니다. 뭐 여러분이 뭐 30억, 50억 모아야지 그때 이제 60세 넘어가지고 은퇴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할러님들 강원국입니다. 네, 제 머리가 좀 짧아졌죠. 네, 또 중동 그 이발소 가가지고 이거보단 좀 더 길게 해달라고 했는데 네 무시당했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짧아졌고요. 하하하하. 네, 제가 지난번에 40세 은퇴 가능한가 1탄을 올렸습니다. 오늘은 제 2탄을 올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좀 중점적으로 경제적 자유에 대해서 도대체 구체적으로 얼마가 필요한지, 왜 그만큼이 필요한지, 그거를 모르는데 몇 년이 걸리는지, 이런 거를 좀 집중적으로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탄에서 연 지출의 20에서 33배를 모으면은 경제적 자유를 도달할 수 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떤 근거로 저런 수치가 나왔을까요? 1탄이 제가 비전을 제공했습니다. 아, 여러분, 이런 식으로 파이어 운동에 참여하시면 40세 은퇴를 할 수 있어요. 저를 따라오세요. 이렇게 했는데 2탄에는 구체적인 수치를 알아보겠습니다. 자, 일단 구체적으로 왜 연 지출의 20에서 33배를 모아야 하는가? 왜 은퇴가 가능한가? 그거를 보는 거죠. 자, 이거 관련해 가지고 그 파이어 운동하는 사람들이 트리니티 스타디라고 부르는 파이어 운동의 핵심적인 논문이 하나 있습니다. 예, 만드신 분들은 여기도 나오겠지만 에, 뭐야 자 여기 쿨리 하버드 그리고 월츠 교수님이시고요. 이 세 분이 트리니티 컬리지라는 곳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트리니티 스터디라고 이 논문의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물론 이 논문의 공식 이름은 이거고요. Retirement Savings, Choosing Withdrawal Rate, 블라블라블라 이런 거고요. 자, 논문의 핵심은 뭐냐 하면은 자산이 있으면은 그것에서 매년 그 자산의 몇 퍼센트를 빼다 쓰면은 15년에서 30년 동안 살아남을 수 있는 확률이 어느 정도인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교수들은 무식한 시뮬레이션을 돌렸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서 자산을 주식과 채권으로 자산 배분을 한 다음에 네, 그 특정 포인트를 보면서 30년 동안 살아남을 수 있었는가? 그거를 시뮬레이션을 한 겁니다. 시뮬레이션 수백 개 돌린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이 분석한 시기는 1926년부터 1995년입니다. 자, 이 말이 무엇이냐 하면은, 자, 예를 들면은, 자, 1926년 1월에 이제 그 어떤 사람이 은퇴를 해가지고 자산을 뭐 예를 들면 50% 주식 50% 채권에 배분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배분을 한 다음에 30년 동안 그거를 먹고 살았다면은 네, 그 돈이 30년 후에 남아 있었는가 아니면 사라져가지고 이 사람이 굶어 죽었는가 뭐 이런 거를 분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1926년 1월부터 1955년 12월 30년을 분석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1926년 2월부터 1956년 1월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고 한 달 한 달 앞으로 가가지고 계속 이제 시뮬레이션 돌려본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이 사람이 최악의 경우 1929년 10월에 주식과 채권을 자산 배분을 했는데 그러면은 1959년 10월에 30년 후에 이 사람이 먹고 살 게 있었는가 이런 걸 분석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아마 1929년 10월이 가장 최악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투자를 하자마자 주식 시장이 막 작살나고 채권 시장도 작살나가지고 갑자기 포트폴리오가 반토막 이상 되었을 거거든요. 네, 그런데도 이제 30년 동안에 그 자산을 가지고 살아남을 수 있었는가 이거를 분석을 했는데 자 여기 보시면은 자 내 자산의 3%만 빼다 썼다 하면은 네 그러면은 30년 후에 살아남을 가능성이 그 거의 100%입니다. 늘 100%이죠. 단 그 이제 100%를 주식을 안 하고 채권만 했다라고 하면은 30년 후에 살아남을 가능성이 80% 정도였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내 자산의 4%를 뺐다. 예를 들면 내가 자산이 10억이 있는데, 자, 이제 매년 4천만 원을 빼다 쓰는 겁니다. 그리고 그 4천만 원은 인플레이션과 같이 증가를 하겠죠. 그러니까 올해 4천만 원 빼쓰고, 다음에는 4천만 원 뭐 곱하기 그 이제 인플레이션 3%로 해가지고 뭐 4,120만 원을 빼쓰고 이제 이런 식으로 빼쓰는 돈을 점점 늘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했으면은 자 그 내 자산의 4%를 빼기 시작을 하면은 네 30년 동안 살아남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단 주식의 50% 이상을 투자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여기 나오죠. 자, 주식 비중을 50% 이상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주식 50% 채권 50% 자산 배분이고 이거는 주식 75% 채권 25% 자산 배분 이거는 100% 주식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총 자산의
4%를 이제 매년 빼다 쓴다. 이런 식으로 가정을 하면은 30년 후에 내가 굶어 죽지 않고 자산이 아직 남아있을 가능성이 네, 95% 이상이라고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내가 예를 들면은 자산을 5%를 빼다 쓴다라고 하면은 살아남을 가능성이 100%가 아닌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30년 후에 내가 살아남을 가능성은 뭐 83%, 85%, 76% 이런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총 자산의 6% 이상을 빼다 쓰면은 예, 30년 후에 살아남을 수 있는 가능성이 급격히 떨어진다라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뭐 당연한 이익이겠죠. 그죠? 네, 오케이. 자, 그러면은, 자, 여기서 보면은 자산의 4%를 매년 빼다 쓰면은, 네, 내가 30년 후에 굶어 죽을 가능성은 별로 없다. 자산의 5%를 뺐으면은 굶어 죽을 가능성이 뭐 한 15에서 24% 정도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여기서 내가 굶어 죽을 가능성이 15%, 여기서 24%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은 15년, 30년 동안에 돈을 신나게 뺐습니다. 그러면은 그 15년에서 30년 후에는 얼마가 남는가? 그런 것도 분석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자, 이게 지금 그 주식 75%, 채권 25%잖아요. 자, 여기서 그 매년 자산의 5%를 빼다 썼습니다. 자, 그러면은 내가 1000불로 시작했으면은 평균적으로는 2631불이 남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파산을 할 가능성보다는 그 내가 이렇게 다 쓰고 나서도 원금이 오히려 더 불려져 있을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자, 여기 30년을 보시면은 이게 나오죠. 30년 동안에 내가 이제 총 자산의 5%를 매년 빼다 썼다라고 하면은 평균적으로 1000불이 7300불이 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미니멈, 재수 없는 때도 있었습니다. 내가 파산해서 굶어 죽는 가능성도 조금 있고요. 자, 요 보면은 맥시멈. 근데 30년 동안 기가 막히게 타이밍이 좋았다라고 하면은 그 1000불이 15,000불이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물론, 재수 없는 30년이 걸릴 수도 있죠. 내가 딱 시작했는데 그 1, 2년 후에 막 주식과 채권이 폭락해 버렸어요. 이럴 경우도 당연히 있잖아요. 그래서 그 총 포트폴리오에서 이제 그 매년 5%, 6% 이상 빼쓰는 거는 좀 리스키하게 보인다라고 볼 수도 있기는 한데요. 네, 이거를 이제 그 트리니티 스터디는 1926년부터 1995년 데이터를 가지고 돌렸는데 이제 이게 끝이 아닙니다. 1870년부터 2018년 데이터로 업그레이드한 훌륭한 사나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시뮬레이션을 딱 돌려봤는데요. 이게 지금 자산의 3에서 6%를 30년 뺐으면 살아남을 가능성을 이제 업데이트한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자, 매년 자산의 3%를 뺐으면은 무조건 세이프. 30년 후에 우리는 무조건 살아남습니다. 4%를 뺐을 경우에는 주식 비중이 높았을 경우에는 정말 우리가 굶어 죽지 않을 가능성이 진짜 90% 이상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자산을 5% 이상을 빼면요. 그러면 우리가 살아남을 가능성이 뭐 한 75에서 80%이 정도 되는 것 같고, 네, 자산이 6% 빼는 거는 좀 그 리스키한 것 같습니다. 굶어 죽을 가능성이 너무 높아요. 자, 근데 이제 우리는 100세 시대에 살잖아요. 그래서 이 업데이트를 한 사람이 50년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자, 50년 산다고 치면은, 자, 여기서도 자산의 3%를 매년 뺐습니다라고 하면은 무조건 살아남습니다. 4%를 뺐으면은 우리가 먹고 살고 이제 굶어 죽지 않을 가능성이 뭐 한 80% 이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산에서 5%를 50년 동안 신나게 뺐으면은 살아남을 가능성이 이제 주식 비중이 높을 경우에 한 뭐 60에서 7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굉장히 재밌죠. 흥미롭죠. 그죠? 자, 이걸 만든 사람이 푸어 스위스라는 아저씨예요. 이 양반이 심지어 계산기도 만들었습니다. 계산기가 어디 있냐 하면은 제가 이제 링크를 그 유튜브 제 영상 밑에다가 적어 드릴 건데, 자, 이렇게 가가지고 이제 이 칼큘레이터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은 내가 뭐 예를 들면은 뭐 1000만 원으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30년 동안에 1871년부터 2018년까지 한다고 치고, 여기서 이제 매년 4%를 빼다 쓰는 겁니다. 포트폴리오는 뭐 예를 들면은 60% 주식 40% 채권 이렇게 한번 해보죠. 시뮬레이트를 딱 눌러보면은, 결과가 나오네요. 자, 제가 살아남을 가능성이 95.27%라고 합니다. 시뮬레이션 1416번을 돌려봤는데 그 중에서 1349번은 안 굶어 죽었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가장 재수없을 때가 언제였나? 1966년 12월에 제가 그 은퇴를 해가지고 이 자산을 갖고 먹고 살았으면 그때가 가장 힘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 1000불이 이제 그 평균적으로는 4,300불이 되어 있네요. 물론 이제 재수 없는 케이스는 그 0이 되는 경우도 있고 재수가 매우 좋은 경우에는 24,000불이 되는 경우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내가 5%를 뺐었으면 어땠을까요? 한번 보죠. 5%를 뺐었으면은 제가 살아남을 수 있을 가능성이 72%였네요. 72%. 이런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졸라 재밌죠? 그죠?
네, 여기서도 1968년에 시작했으면 매우 힘들었다라고 합니다. 자, 50년 하면 어떻게 돼? 50년. 50년 한번 보겠습니다. 50년. 50년을 하는데 제가 이제 그 포트폴리오에서 매년 자산의 5%를 뺏었다라고 하면은 살아남을 가능성이 50.34%밖에 안 된다고? 아이고, 살 떨리네, 살 떨려. 그죠? 어허,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이 시뮬레이션이 현실에 적용 가능한가? 라고 이제 질문을 해야 됩니다. 사실 이 트리니티 스터디가 비난을 꽤 많이 받았다라고 합니다. 자, 왜 그러냐 하면은 비난하는 사람들은 미국 주식 채권의 수익률이 말이야 글로벌 주식들보다 높았잖아. 그리고 이게 비정상적으로 높았던 거야. 빽!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리고 이제 매년 지금 이제 정기적으로 그 총 포트폴리오의 3%, 4%를 빼쓴다고 가정을 했는데 갑자기 예상치 못한 지출이 오면은 그거는 커버가 가능한가? 이제 이런 게 주로 이제 비난 그을 한 이유였고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제 저도 할 말이 있습니다. 무슨 할 말이냐면은 사실 이 미국 주식 채권 수익이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서 그렇게 막 월등히 높은 건 아닙니다. 물론 미국이 상위권은 맞기는 맞는데 일단 1위도 아니고요. 1위는 핀란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글로벌 평균에 대비해가지고 미국 수익이 제가 알기로는 뭐 1%인가 1.5%인가 그 정도 높았습니다. 그래서 그 월등 큰 차이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자, 우리는 인덱스 투자만 할 겁니까? 할투를 통해 가지고 투자를 배워 가지고 수익을 더 높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쵸? 호호, 할투를 보세요. 그리고 이제 사회생활을 덜 하게 되면은 지출이 이제 많이 줄을 가능성도 사실 있습니다. 이거는 4탄에 제가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자산시장 수익률이 저조하거나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늘 기계적으로 우리 포트폴리오의 3% 4%를 쓸 필요는 없는 거 아닙니까? 뭐 좀 주식이 잘 나가는 해는 지출을 조금 더 높이고 주식이 못 나가는 해는 지출을 조금 더 줄이고 해가지고 우리는 어느 정도 이제 맞춰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트리니티 스터디 가장 큰 약점은 뭐냐 하면은 자, 그러면은 정말 은퇴해가지고 30년 50년 동안에 정말 평생 한 푼도 안 번다고 지금 가정을 한 겁니다. 네, 근데 사실 이 가정은 그렇게 현실적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여러분, 은퇴해가지고 정말 할 거 아무것도 없는데, 이제 심심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다가 보면은, 네, 그러면 정말 돈을 버는 방법을 못 찾는다고요? 저는 그걸 믿기 어렵습니다. 저도 예를 들면 1년 동안 뺑뺑이 돌면, 야, 나 돈이 있는데 부동산 경매라도 좀 할까? 뭐 이렇게 할 것 같거든요? 그러면 돈을 벌 수가 있겠죠. 그죠? 아니면은, 지금 옆집 애가 공부를 잘 못하는데 과외 좀 해주자야.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트리니티 스터디는 정말 최악의 경우, 30년, 50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놀고 수익이 하나도 없을 경우를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긴 당연히 유상 같은 거, 이제 부모님한테 받을 돈, 또는 이제 뭐 국민연금이나 이런 거 나오는 거, 그런 거 하나도 지금 고려되어 있지 않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저는 사실 내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매년 5%씩 빼놔서도 크게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분명히 30년, 50년 살면서 수익이 조금이라도 있을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네, 그래서 자, 내 자산에서 5%를 빼놨을 수 있다.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은 네, 연 지출 20배만 모으면은 저는 은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면은 10억에서 5천만 원을 매년 뺐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5천만 원에 이제 연 지출이니까 그거 20배를 곱하면 10억이 되는 거잖아요. 그쵸? 당연하죠. 그죠?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야, 근데 연지출 20배 모으는 것도 만만치 않은디? 힝. 자, 일단 해드릴 말씀은 정말 화해 정신으로 살면은 월 150만 원을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살 수 있다라고 봅니다. 한국에서 150만 원은 어렵다. 그럼 동남아 가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이제 꿈과 비전이 뭔지는 자세히 모르겠지만 그 비전이 꼭 한국에서만 되는 것인가? 그건 제가 사실 좀 의문입니다. 오케이, 그렇다고 하면은 예를 들면 월 150만 원을 산다. 그러면 연 1,800만 원. 1,800만 원 곱하기 20은 3억 6천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게 경제적 자유를 달성할 수 있는 미니멈 금액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월 100에 살 수도 있긴 하지만 그거는 사실 조금 빡세겠죠. 그죠? 자, 3억 6천만 모아도 은퇴를 할 수 있고 경제적 자유를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몇 년 동안에 모아야지 내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지는 넷워시파이에서 알려드립니다. 또 다른 시뮬레이터가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게 이런 게 있는데요. 자, 이게 굉장히 재밌습니다. 네, 이게 낙원기상기랑 좀 비슷한데, 자, 예를 들면 제가 이제 5천만 원을 벌어요. 5만 불. 그 중에서 이제,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저축률입니다. 몇 프로를 세이브 할 수 있는가. 이걸 바꿀 수가 있어요. 뭐 40%도 할 수도 있고, 예를 들면 뭐 50%도 할 수도 있고요. 자, 그리고 내가 지금 돈이 한 푼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투자 수익을 뭐 예를 들면 8%를 낼 수 있다고 이렇게 가정을 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은퇴를 하면은 제 총 자산에서 4%를 뺐을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crunch the numbers라고 누르면은 자, 나오죠. 아하. 제가 이제 저축률을 50% 유지를 할 수 있으면은 14.3년 만에 제가 원하는 그 금액이 도달할 수 있다. 이런 아름다운 말입니다. 50%가 아니라 제가 늘 했던 것처럼 70%이 정도로 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네, 70%로 하면은 8년 만에 은퇴가 가능한 겁니다. 네, 제가 한때는 잘 나갔을 때는 80%도 했었죠. 그죠? 80%를 했으면은, 야, 이론적으로는 5.3년 만에 은퇴가 가능한 겁니다. 네, 왜냐면은, 예를 들면 여기 보시면은, 자, 5만 불을 벌었다 하면은 4만 불을 저축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쵸? 만 불로 먹고 사는 겁니다. 그럼 이 4만 불이 계속 이제 내 자산에 추가가 되고, 그 자산이 이제 연 8%로 빵빵빵 불겠죠. 네, 그래서 이제 밑에 가보면은, 내 자산이 어떻게 이제 그 뿌는가 이런 거를 볼 수가 있고, 네, 그 한 6년 후에 3억을 가지고 은퇴를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아니, 무슨 3억으로 은퇴해야 하는데, 네, 왜냐면은 제가 이제 연 지출하는 게 1,000만 원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 이 1,000만 원 뭐 곱하기 25, 뭐 이런 식으로 대충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인플레이션이 붙었나 뭐 이런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신나게 시뮬레이션을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링크도 유튜브 영상 밑에다가 적어 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결론만 말씀드리면은 저축률 50% 이상이고 당신이 지금 돈이 하나도 없는 신입사원이면은 네, 40세 은퇴가 가능합니다. 물론 여러분이 벌써 38세인데 40세 은퇴할 수는 없겠죠. 이건 지금 신입사원을 기준으로 한 겁니다. 이것도 막 시뮬레이션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자, 결론. 저는 매년 자산의 5%를 뺏어도 굶어 죽을 가능성은 적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트리니티 스터디에서는 정말 은퇴한 다음에 단 한 푼도 벌지 않고 땡까땡까 노는 가정을 했거든요. 저는 이게 비현실적이라고 봅니다. 자, 여러분 정말 하루 종일 시간이 넘쳐 흐르는데 이런저런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그 생각하는 중간에 분명히 야, 이렇게 하면은 돈을 별 어렵지 않게 벌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분명히 들 거고 여러분의 생각이 10중 8구 맞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하다못해 경비를 하거나 아니면은 뭐 페이지를 모은다 하더라도 돈을 벌 수 있고요. 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강의를 좀 한다든지 뭐 과외를 좀 한다든지 뭐 이런 거 저런 거 좀 사서 팔든지 경매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수익이 계속 들어올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연 지출 자체도 파이어 정신으로 살면은 낮게 유지가 가능하고요. 그래서 의외로 꿈을 따라서 갈 수 있는 경제적 자유의 허들 이게 은근히 높지가 않습니다. 뭐 여러분이 뭐 30억, 50억 모아야지 그때 이제 60세 넘어가지고 은퇴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정말 평생 대충 살 정도의 그 자금은 의외로 빨리 모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이제 용기를 가지고 저축률 50% 이상만 유지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썼죠. 저축률이 가장 중요한 지표이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고 급여 50%만 모아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50%보다 70%가 좀 더 좋다는 거는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축률 50%, 15년 빡세게 모으면은 은퇴가 가능합니다. 네, 40세 은퇴 고고. 그리고 제가 늘 강조를 하는데 이게 막 허리띠 쫄라매가지고 너무 고통스러워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의 행복을 증진하는 그런 데만 지출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 자연스럽게 지출도 줄고 여러분의 행복 지수는 오히려 더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거를 제가 1탄에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몇 가지 수단, 좀 더 구체적인 수단은 제가 3탄, 4탄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거 너무 재밌는 영상이죠. 그쵸? 너무 재밌는 영상이면은 구독을 하시고 영상을 보신 다음에 좋아요를 누르는 겁니다. 싫어요 누르면 제가 매우 싫어합니다. 감사합니다.